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, 바로 그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. 투표 마감 직후인 저녁 8시에 발표된 건데요. 이 첫 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, 핵심 정보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정말 방금 투표 끝나고 바로 나온 가장 빠른 예측치라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이게 최종 개표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점, 어디까지나 출구조사라는 건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예측이니까요. 네. 하지만 그 선거 당일 유권자들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니까요. 그 흐름을 읽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. 자, 그럼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?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재명 후보가 그 최대 승부처죠. 수도권, 그리고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권, 또 전통적 강세 지역 호남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앞서는 걸로 예측됐다는 점이에요. 네, 반면에 그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, 경북, TK죠. 그리고 부산, 경남, PK. 대부분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한 걸로 나왔습니다.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렇게 지역별 표심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거? 그게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고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. 이준석 후보요. 전국적으로 한 6%에서 9% 정도 득표율을 보이면서 제3지대의 존재감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 변수도 중요하겠네요. 구체적인 수치를 좀 더 볼게요. 정치 1번지 서울.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 49.3%, 김문수 후보 40.1%. 그러니까 이 후보가 한 9%포인트 정도 앞섰고 이준석 후보는 9.2%를 기록했네요. 네, 9%포인트면 적은 차이는 아니죠. 그렇죠. 특히 경기도. 인구가 가장 많은데 여기선 이재명 후보가 55.8%로 과반을 훌쩍 넘겼어요. 김문수 후보가 34.6%니까 와, 격차가 20%포인트 이상 벌어졌네요. 네, 경기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인천 역시 이재명 후보가 53.6%로 좀 우세한 걸로 나왔고요.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 후보 강세가 뚜렷한 거죠. 네. 근데 이제 TK 지역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. 맞습니다. 대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7.5%, 경북에서는 64.0%,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섰습니다. 그렇군요. PK 지역, 부산이랑 경남도 마찬가지인데요. 부산은 김 후보 49.0%, 이 후보 42.7%, 경남은 김 후보 48.8%, 이 후보 43.4%.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우세했고요. 다만 좀 주목할 만한 게 PKN의 울산입니다.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46.5%, 김문수 후보 44.3%. 아, 정말 근소하게 이 후보가 앞서는 접전 양상이었어요. 오, 울산은 좀 다르네요. 네, PK 안에서도 이런 온도차가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 텃밭인 호남. 여기는 뭐 예상대로 광주 81.7%, 전남 80.8%, 전북 79.6%, 거의 뭐 80%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고요. 네, 호남은 예상했던 결과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, 충청권인데요. 여기도 중요하죠. 대전, 충남, 세종, 충북 모두 이재명 후보가 한 51%대 득표율로 과반을 넘기면서 우위를 점한 걸로 나타났어요. 네, 충청권에서 과반을 넘겼다는 건 의미가 있죠. 강원도 이재명 후보 48.8%, 김문수 후보 42.2%로 이 후보가 앞섰고 제주 역시 이 후보 57.9%로 김 후보 31.2%보다 훨씬 높게 나왔네요. 네, 전반적인 판세는 그렇게 나왔습니다. 이 조사가 그리고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됐거든요. 투표자 매 5번째 등간격 조사 뭐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95% 신뢰수 중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.8%포인트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조사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신뢰도는 꽤 높다고 볼 수 있겠군요. 하지만 네,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예측치일 뿐입니다. 실제 투표 함수 결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. 늘 그래 왔고요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출구조사 결과가 현재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단순히 지금 누가 앞서고 있다, 이걸 넘어서서요. 글쎄요.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. 이 예측하고 실제 개표 결과가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?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?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
특히 그 지역별 표심의 강도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 표들 있잖아요. 그게 실제 개표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. 예측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, 그게 오히려 진짜 민심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되었을 텐데요.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출구조사 결과 뚜렷한 지역별 구도 그리고 제3후보의 존재감 이 두 가지 큰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서요. 최종 결과가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이나 또 변화의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. 네, 앞으로 발표될 최종 결과를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